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만 좀 간추려서 개정되는 내용 핵심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인데, 그래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주 매출이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70% 이상해서 매출액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소득이 50%만 돼도 이런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보다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많이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를 낮추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경비 처리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중소기업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 그 소급공제해 주는 거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해서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있으면 거기에서 환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2021년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직전 2년입니다. 그러니까 21년이니까 20년과 19년도에 만약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게 있다,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거 2년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 법인이 말해서 100억을 이익을 내고 B 법인이 50억을 결손냈다. 그러면 A 법인이 이익이 많으니까 여기서 세금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B 법인을 인수합병해서 끌어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만약에 50억이 났다 그러면 결손 법인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이 합병 법인의 이익이 50억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득세, 법인 소득세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A와 B 법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만약에 B 법인이 A 법인에 양도할 때 자산의 70% 혹은 순자산의 90% 이상이 이전된다. 실질적으로 다 간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합병해서 결손금을 끌어안지 않고 구분 격리를 해서 만약에 B 법인에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양수도 시 양수 법인의 기존 2월 결손금은 양수 법인의 기존 사업 부문에서 이 법인의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끌어안고서 이렇게 이익을 희석시키는 이런 걸 방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부동산인 경우에 보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보유 시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포함이 됐고요. 과거에는 취득, 그 다음에 처분 시 이런 경우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하는 경우에도 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보유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소액 체납인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만분의 25씩 매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만분의 25씩 붙는 게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약 9.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조사 추징이 들어왔을 때 2년 후에 추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년 9%씩 붙어서 연간 18% 이상의 추징이 또 추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가산세, 뭐 과소 가산세,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하고는 별개로 매일 붙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소액인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제 한도가 만약에 과거에 이제 체납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요걸 안 했었는데 이제는 1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선 내용이 소액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세를 면제해 주겠다 했던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율 자체를 이제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025% 이게 만분의 25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9.125%입니다. 굉장히 사실 큰 거죠. 요걸 만분의 25를 이제 만분의 19에서 만분의 22 사이로 좀 낮춰주겠다. 그러면 연간 이렇게 낮춰주면 연간 이자율이 약 한 7에서 8% 정도 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랑 비교하면 연간 한 1 내지 2%가 좀 낮아지겠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고 이 시행령이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세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시행하는 기준 일자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확대입니다. 대상 확대입니다. 동거주택인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속주택 가액에서 채무를 뺀 순수한 상속 가액이겠죠. 거기서 6억 원까지는 주택의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요건이 부모님하고 같이 10년 동안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인이 그러니까 자녀가 그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였거나 혹은 그 주택을 이제 부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부모님과 자녀가 동거 기간 동안에 주택이 이거 외에는 1주택 외에는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상 동거도 하시고 또 자녀분이 주택이 없거나 그 주택을 부모님과 같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혹은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나 동거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이 없었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6억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용 대상이 과거에는 직계 비속만 그러니까 자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정을 해서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뭐 며느리나 혹은 사위까지도 확대해서 허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적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 준다는 얘기는 며느리나 사위도 좀 봉양을 같이 하신다면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가 가능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성실신고 확인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행이 이 세법 개정안이 법을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임 신고서를 폐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농, 영어조합,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등에는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연장이 요 저특법의 66, 67, 68 내용이 바로 요 세 개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인데요. 요것들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년 더 연장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 식량 재배라든지 이런 경우에 법인세 100% 감면해주고 있고 또 소득세도 아예 면제해주고 있고 저율 분리과세 또 종합소득이 합산하지도 않고 또 농업인이 이렇게 법인에 현물 출자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제 지원 혜택들을 2년 더 연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간략하게 추려도 좀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2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